제가 어제 토익 시험을 봤는데 토익 단어가 얼마나 양스럽게 나오는지 아세요? 와, 정말 제가 배신감을. 안녕하세요, 킬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토익 단어 강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토익에 실제 나왔던 문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하고 그리고 해석 연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파트 5 문장을 통째로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어 수업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치사나 아니면은 문법 이런 것도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단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토익 단어는 한 번에 외우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단어 범위가 한 3,0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0개 정도의 단어를 외우시면 적어도 RC 시험지 위에 모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3,000개의 단어를 어떻게 외우냐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3,000개를 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자, 한 달, 두 달 여러분들이 토익 점수를 받겠다라고 목표하신 그 기간 안에 최대한 단어를 반복해서 많이 보시는 겁니다. 어차피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서 보시면 하루에 100개, 200개 정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나가시면 당연히 3,000개 정도는 한두 달 안에 외우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하루에 5개의 토익 문장에 관련된 단어와 문장 해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만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출근할 때,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버스 기다릴 때, 집에 갈 때 이런 식으로 4번, 5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볼 단어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저희가 볼 만한 문장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6번이라고 나와 있는 문장에서는 press release write on behalf of 이렇게 3가지가 있네요. write는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press release 체크해놓고 press release는 이렇게 2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지는 복합 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press라고 하면 언론이죠. 그리고 release라고 하면 명사로서 뭔가 이렇게 풀어주는 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2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전혀 다른 뜻을 만드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복합명사라고 그래요. 토익에 나오는 복합명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장에서 복합명사가 나올 때마다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시는 거죠. 그래서 press release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로서 보도자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n behalf of라는 것은 요만큼이 하나의 그냥 수거처럼 전치사,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대표하여 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는 on behalf of 자리를 빈칸으로 주고 나머지 3개의 전치사들과 섞어놓고 이 자리에 해석상 알맞은 전치사를 고르시오 라는 것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on behalf of라는 게 왠지 이 단어를 모르고 보면 have가 반이잖아요. 반. 그러니까 왠지 그냥 절반 이런 느낌일 것 같은 건가 봐. 근거는 알 수가 없지. 근데 절반 같은 느낌이 든대. 그래서 자기는 Giant Electronics의 절반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on behalf of를 고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on behalf of는 대리하여, 대신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 묶어둘게요.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The press release 여기까지가 이제 보도자료죠. 보도자료는 was written, 쓰여졌습니다. by Green Communications, Green Communications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Giant Electronics를 대리하여, 대신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도록 하겠네요. 그래서 6번 문장은 on behalf of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그 문장이었어요. 다음 7번 가보죠. 자, 7번. 길다. Miss Satter's final decision on restocking the new VR video game will be based on how many units are sold by the end of the month 라는 문장이네요. 또 왠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고 그렇죠. 자, 일단 단어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decision은 아실 거고, 자, decisive라는 단어를 제가 형용사로서 적어놨는데 decisive까지 제가 같이 적어둘게요. decisive의 반대말이 indecisive입니다. indecisive는요, 반대말로서 뭔가 decide를 잘 하지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in이 붙어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indecisive는 우유부단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반대말 decisive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고한,
결정을 잘 내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restock이라는 단어는 re를 빼면 stock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네요. 이 stock이라는 단어가 명사로서 쓰이면 주식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재고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왜 재고 파악을 하다라고 할 때 물건, 그 창고에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걸 재고 파악이라고 하죠. 그 재고 말이에요. 그 재고. 자, 근데 restock이라고 이게 이제 동사로서 쓰이면 stock이 동사일 때는 재고를 채워 넣다.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모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restock은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 사들이다, 물건을 보충하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ased on은 아시죠? 그래서 based on 요거는 on 자리를 빈칸으로 주고 on이라는 전치사를 찾아내라는 식으로도 종종 문제가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based on은 무엇에 근거를 두다 라는 뜻이고요. by the end of 명사, 그러면 명사의 끝 무렵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y the end of 명사, 명사의 끝 무렵에, 요거는 at the end of 명사도 적을 거예요. at the end of 명사, 명사의 끝에 라고 확정적일 때 라는 뜻이죠. 그리고 in the end도 적어둘게요. in the end는 컴마까지, 이제 in the end는 부사로서 결국에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end 들어가는 수거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거 쭈루룩 적어봤어요. 자, 그럼 문장 해석해 보실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서 해석을 지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저랑 해석 같이 해보실게요. 동사는 제가 예의상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르셨나요? 해석 끝났어요? 난 친절하니까 주어도 표시해줘야지. 그리고 나는 목적어도 표시해줘야지.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되면은 1번 미스터 삽도즈 파이낸셜, 여기 1번이라고 적으면 안 되지. 요 덩어리부터 해석하시고, 네,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1번 덩어리부터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덩어리를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3번 덩어리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will be based on,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숫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새로운 VR 비디오 게임을 재구매하는 4번 것에 관한 미스터 사또의 마지막 결정은,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겠네. 자, 뭐부터 해석하냐면 항상 수식어, 형용사 해석하고 명사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해석하고 전치사 해석했죠. 여기서도요. 소유격, 형용사, 명사, 이 순서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부터 해석하고, 그리고 명사를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on, 이렇게까지가 전치사 on의 목적어가 되겠죠. on은 무엇에 관한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주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VR 비디오 게임을 재구매하는 것에, 새로 사들이는 것에 관한 미스터 사또의 마지막 결정은 이라고 주어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녹색 부분으로 다시 올게요. 그 달에 7번, 말까지 8번, 얼마나 많은 유닛이 9번, are sold 팔렸냐에 11번, on, based on, 근거하여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달 말까지 얼마나 팔렸냐에 따라서 살지 말지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지금처럼 문장을 보시면 지금처럼 막 how 나오고, 그 안에 막 주어 동사 나오고, 명사절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랑 오겠지, 막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디서부터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라고 하늘색, 노란색, 녹색으로 덩어리 지어 드렸고요. 그 덩어리 안에서 잘라서 수식어부터 해석하고 앞으로 붙이고, 잘라서 수식어 해석하고 앞으로 붙이고, 이러면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가끔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막 어려움을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린 어순이 이렇게 다를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어순이 완전히 반대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나는 학교에 간다. 주어, 목적어, 동사.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동사가 항상 가장 뒤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영어는 달라요. 영어는 동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사가 목적어보다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하는 사람들이 길게 동사가 뒤에 나오는 문장을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그래서 항상 동사를 앞으로 보내는 문장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학생들이 해석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저처럼 이렇게 문장을 만들기가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덩어리 만들어 놓고 그것부터 해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토익은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고 그리고 해석하실 때 어느 정도 700점에서 800점 정도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단어는 아는데 이제 문장 구조 때문에 문장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나랑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지. 자, 세 문장 나왔습니다. All construction projects must meet rigorous standards set forth by the end of the month 라는 문장이 나왔네요. 여기에서 그때 요거 set forth 라는 표현 그때 그 다음에 rigorous 라는 형용사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먼저 표시를 해둘게요. 자, 이 문장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을 때 이런 문장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문제가 출제되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1번 rigorous라는 자리를 1번 적으면 안 되지. 해석할 때 순서니까. rigorous라는 자리를 빈칸으로 주고 단어 4개를 줘요. 그리고 나서 이 rigorous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고 혹은 set forth 이런 자리를 빈칸으로 주고 여러분들이 찾아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장에 여러분들이 일단 단어부터 보자 그래. 자, construction 공사 오케이. meet 요거는 체크해두자. 만나다 뿐만 아니라 충족시키다, 부응하다 별표. 왜냐면 meet이라는 동사가 뭐 사람을 만나다라는 뜻 이외에도 meet the standard처럼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다 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토익 RC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meet이라는 단어를 충족하다, 부응하다 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meet이라는 단어를 만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시면 토익에서 무조건 틀리는 거지. meet the standard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야? 기준을 만날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meet the standard 라고 하셨을 때 그 기준을 충족시키다 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set forth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발표하다, 출발하다 라는 뜻이고요. rigorous, 엄격한, 철저한 이라는 뜻으로서 저희가 동의어까지 적어놨죠.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대충 봤어. 이제 이 문장으로 올라가서 이 문장이 그때 출제가 됐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이유는 바로 동사가 누군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왜 이거 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저는 동사가 너무 두 개 같이 보여가지고 해석이 너무 꼬였다고. 동사가 왜 두 개야? 표시해봐 이랬더니 이거는 그 학생이에요. 자, must, meet도 동사 같고 set forth도 동사 같다. 그래서 이거 동사 두 개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자, 주어 all construction project, 동사 must meet, 목적어 rigorous standard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set forth가 여기에서는 동사가 아니라는 게 바로 함정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set이라는 동사가 동사 원형도 set이고요. 과거도 set이고요. pp도 set이에요. set. 동사의 3단 변화 똑같죠? 자, 그럼 이 set forth는 여기서 이 set은요, pp예요. 동사일 리가 없어. 왜? 동사 must meet이 나왔으니까. 그럼 set forth는 뒤에서 앞에 있는 standard를 수식해주는 pp, 과거, 분사로서 뭐뭐 된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지. 자, 그럼 내가 말 붙여볼게요. 모든 공사 프로젝트는 by the end of the month, 이번 달 말까지 set forth, 발표된 rigorous standard, 엄격한
약속한 기준을 must meet, 충족해야 한다 라고 해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러우니까 지우고 그러고 나서 문장의 순서 제가 다시 적어볼게요. 그래서 주어가 all부터 project, 해석할 때는 all 먼저, construction project까지가 2번, 그리고 by the end of the month까지가 뒤에 한 덩어리죠. end of the month 2번, 달 말까지 4번, 그리고 set forth가 뒤에서 앞에 있는 거 수식해주지 5번, 발표된, 그리고 형용사 먼저 6번, rigorous 7번, 스탠다드를 동사 8번, must meet 해야 한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9번으로 갈게요. 9번입니다. 자, Alpenbright consumers are surveyed twice a year to ensure that they are satisfied with the company's line of laundry products 라는 문장이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consumer 이런 단어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뜻하는 게 항상 가산이라는 거 아시죠? 가산이라는 거는 하나를 뜻할 때는 붙이고 여러 개 뜻할 때는 s 붙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consumers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survey, 이거는 동사 겸 명사, 뭐 설문조사하다 혹은 설문조사 뭐 이런 거 아실 거고, ensure, 확인하다, 확신하다. 우리 보통 ensure that 주어 동사 나오죠. ensure that 주어 동사, 주어 동사라는 걸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satisfy with, 무엇 무엇에 만족하다. satisfactory, 형용사, 요거 책. 형용사로서 만족스러운, ORY 들어가서 뭐뭐스러운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satisfaction, TION으로 명사가 되겠죠. laundry는 세탁물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그래서 런더리 프로덕트라고 하면 세탁물 상품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세제 상품이요, 세제. 우리 빨래하는 세제 있죠? 세제 상품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전체 문장에서 동사부터 표시를 항상 먼저 하시는 걸 습관으로 들이세요. 여기서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are surveyed. 아이고, 연두색이네. 여기서 주어가 Alpenbright consumers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1번. 그리고 twice, 자, 그리고 여기서 ensure that 주어 동사 보이시나요? 이것도 여러분들을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ensure that they are satisfied with the company's line of laundry product까지를 파란색으로 붙이고, 이게 that 이하거든? 근데 이 ensure이라는 왜 이러니? 말 좀 들어, 얘. 자, ensure이라는 to 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죠. 뭐뭐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뭐뭐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that 이하를 먼저 해석하시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2번 덩어리겠죠? 그리고 3번 to ensure, 확신하기 위해서 twice a year, 1년에 2번 are surveyed 된다. 이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자, 그럼 하늘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을 볼게요. 회사의 수식어죠. line of laundry product. 여기서 line of라는 표현은 어떤 시리즈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세제 시리즈에 만족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알펜브라이트 고객들은 그 회사, 여기서 얘기하는 그 회사는 알펜브라이트입니다. 그 회사의 세제 상품 시리즈에 고객들이 만족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설문조사 된다,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나 여기서 문법 얘기 하나 해보려고. 자, 여기서 제가 are surveyed라는 게 이제 현재 시제, 동사로서 따지면 현재 시제인데 왜 현재 시제가 들어가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현재 시제에는 우리가 반복적인 일을 얘기를 할 때 쓰죠. 그래서 twice a year, 1년에 2번이라고 주기를 뜻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므로 여기는 현재 시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제가 들어가는 이유는 왜? 주기를 뜻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만약 이 자리에 빈칸으로 나오고 are surveyed, have been surveyed, will be surveyed, are surveying 이런 식으로 이제 4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다른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유는 twice a year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문장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5문장씩 공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영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길이가 항상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 영상을 5문장이니까 그냥 3분 안에 빨리, 3분은 좀 그렇고 5분이나 10분 안에 끊으려고 하는데 항상 20분까지 가는 것 같아. 내가 말이 너무 많나 봐.
자, 마지막 10번 문장. 자, 일단 10번 문장은 그래, 문장이 길어. 근데 이 문장이 긴데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문장을 찾아내시면 오케이.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 빈칸으로 나왔냐? sustainable 빈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해석해서 sustainable 이라는 형용사를 찾아내는 것을 문제로 출제했었어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자, 그리고 이 전체 문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스킬이 있었죠? 컴마 사이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lant trees in deforested area 까지는 사실 뭐 주어 동사와 별 상관없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수식어로서 New Generations Inc.라는 회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데 이거 하는 회사인 New Generation Inc.라는 회사는 follows principle. 이게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끝이야. 그리고 that support the concept of sustainable forestry까지가 명사인 principle의 뒤에 있는 애니까 얘는 관계사겠지. 그러니까 수식이야, 수식. 그래서 in principle를 따른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그냥 다 수식어 다 제끼고 나면 New Generation Inc. follows principle 끝. 자, 근데 그 New Generations를 수식해주는 말이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lant trees in deforested area. 역시나 명사 뒤에 that 들어가서 또 수식이지. i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토익 문장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막 문장 막 3줄 넘어가고 막 모르는 단어 막 엄청 나오고 막 쫄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리시고 그냥 포기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지. 사실 이거 다 버리고 보면 문장은 이게 다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끝. 근데 여기서 이제 수식어를 얼마나 잘 발라내냐가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해석하는 스킬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replenishment 보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사네요. 굉장히 re 붙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죠? Non-profit organization, non-profit organization이라는 단어는 비영리 단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lant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토익에는 두 가지. 일단 동사일 때는 심다라는 뜻이에요. 심다. 여기서 심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어요. 나무를 심는 non-profit organization 이렇게 되거든. 근데 플랜트가 명사로서 쓰이면 공장, RC에서는 공장이죠. LC에서는 플랜트가 식물이지만 RC에서는 공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니까 이제 공장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deforested, forest가 숲이잖아. 그러니까 deforest라 그러면 산림을 없애다, 그러니까 황폐화되다 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principle 이거는 뭐 법칙 이건 아실 거고, concept 이것도 알지. 그리고 sustainable 이거 체크. sustainable 이라는 단어는 지속 가능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슈 중에 하나가 sustainable energy,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러니까 석탄 같은 거 한번 태우고 끝인데 뭐 태양열, 뭐 지열, 풍력 이런 거 막 토익에도 막 나와요. 그래서 sustainable 이런 거. forestry, 산림학, 산림관리, 뭔가 forest, 산림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오케이. 자, 해석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on-profit organization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영리 단체인 New Generation In. 어떤 비영리 단체냐면 deforested area, 황폐화된 지역에 나무를 심는 비영리 단체인 New Generation 은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제일 들어갑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학이라는 컨셉을 지지하는 규칙을 따른다 라고 해석이 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때 문제가 sustainable 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는 걸로 출제가 됐었다. 점점 이제 단어가 이렇게 뒤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5개가 있으면 항상 이제 10번이라고 표시된 게 제일 어렵다라는 걸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토익에 나오는 문장들이 파트 5가 이제 30문장이죠. 이 30개의 문장을 살펴보시면 항상 이제 제일 마지막 10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은 수식어도 많이 들어가고 문장 구조도 좀 꼬아놓고 그래요. 요즘 특히나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만들면서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 해석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단어만 알면 옛날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래서 그냥 끼워 넣으면 대충 문장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요즘은 문장 구조를 막 5형식, 막 몇 형식, 광사 이런 거 넣어가지고 엄청 꼬아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조 자체가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랑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조금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문장 구조 파악하는 눈이 빨리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짧은 건 해석이 되는데 길면 길수록 내가 헤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식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음 강의에서는요. 토익 보건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토익 보고 와서 지금 보건하고 있는 중이라 너무 피곤해.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큰 힘이 돼요.